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니저스입니다.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일반 행정직 수험생분께서 저에게 메일로 상담을 요청해 주셔가지고 제가 동영상 답변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크니저스 선생님께 도움을 받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반 행정직을 준비하고 있는 공시생입니다. 먼저 수험생활 처음 시작한 시기는 작년 10월부터 시작했고 일반적인 수험생분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공부를 시도했습니다. 지인 아시는 분이 문제만 계속 돌리면 단기 합격할 수 있다고 여러 합격 사례를 말씀해 주셔서 그 공부법 믿고 공부를 하게 되었고 기본 강의를 안 듣고 문제지만 돌리면서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회독하면 눈에 익혀지고 괜찮아진다길래 문제만 계속 돌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 준비하시는 이제 기초 수험생들 또는 일반 초시생분들은요, 유의할 점이 물론 이제 뭐 합격생분들 중에서는 기본서를 안 보고 기출을 여러 해도 돌려가지고 합격하셨다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강사로서는 그런 수험생분들은 기반이 있는 수험생분일 것 같아요. 그 과목에 기반이 있거나 아니면 그 과목에 기반이 없다 하더라도 공부하는 습관이 있거나 아니면은 수능 때 이미 기반이 좀 어느 정도 있으신 수험생들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가끔씩 이제 7급 전용으로 이제 운영하는 학원에서 이제 수험생분들이 가끔씩 저희 학원으로 오세요. 근데 그 수험생들 9급 수험생분들인데 그 수험생의 공통점이 기본서를 안 보고 마무리를 안 보고 그냥 무턱대고 기출만 계속 해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서나 마무리는 우리 수험생들이 봐야지 기출을 활용할 때 조금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7급 과목 같은 경우도 보통 7급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은 거의 다 기반이 있으신 수험생들이세요. 그래서 절대 노베이스이신 수험생들은 저는 반드시 기본서는 좀 빠르게 보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인 기출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서를 아예 안 보고 기출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위험이 큽니다. 자, 계속 한번 볼게요. 근데 암기 과목 문제만 계속 돌리다가 영어 문제를 돌리는데 영어는 이 공부법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암기 과목은 우리가 계속 회독을 하면서 중요 포인트를 암기하면 되지만 영어 강사로서 영어는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는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차근차근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 더는 시간 낭비하기 싫어서 타 과목은 계속 문제를 돌리고 영어는 풀패스 있는 걸로 이충건쌤 항공비 시리즈 듣고 기출까지 들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듣는 데는 큰 무리는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타쌤보다는 지문 단어도 쉬운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로 많이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서 심우철 선생님으로 3월 중순에 커리어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다가 암기 과목 기출 돌리는 것도 수박 겉핥기 같은 공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공부법은 이제 안 따르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제 고민은 수험계 많이 지났는데 그동안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서요. 더 이상 시행착오 없이 이제 내년 준비하시는 거죠. 내년까지 쭉 달려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도움을 구할 것도 없어서 검색하다가 선생님께 도움 요청드려요. 정확한 도움을 받기 위해 과목별로 공부 진행 사항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행정법은 써니쌤 22년 올인원 개강에서 듣고 있고 자 지금 올인원 행정법은 지금 듣고 있는 거죠. 행정학은 김준규쌤 인문 강좌 개강에서 그거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상호부터 지금까지 이동기 2060 수능단어 7회 정도 했고 복합에이지 단어장 있어서 지금 3회독 정도 하고 있고 그리고 합격영어 구문 2회독 합격영어 문법 2회독 구문 천재 중간까지 듣고 있습니다. 영어는 지금 들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영어는 심우철 선생님 카페에서 달별로 커리 계획을 세워주셔서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고 있고, 국어는 현재 김비어트쌤 문법 인강 강좌로 큰 어려움 없이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만큼이나 국어도 점수 올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해서 2021 기본 강의를 듣고 싶은데 병태쌤 카페에서는 22년 입문을 먼저 들으라 하시고 다른 쌤과는 다르게 입문 듣다가 파트별로 잡으시더라고요. 7, 8월 달에 문법 심화를 잡고 문학 기본 강의 듣고 9, 10월 달에 문법 기출 잡고 한자 잡고 11, 12월에 비문학을 잡고 22년 커리 공지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선생님 말씀대로 저렇게 달별로 문법 잡고 문학 잡고 뭐 잡고 하면 좋지만 제가 그 기간 안에 완전히 잡을지도 모르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강사님들이 짜놓은 커리는 일반 수험생들이 합격할 수 있는 커리가 아니라 재시생분들이에요. 재시생분들은 이전에 그래도 기출을 여러 번 돌렸고 기본서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이런 커리가 가능하지만 글쎄요. 일반 초시생분들은요. 기출 9월, 10월 달 안에 못 잡아요. 계속 해독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것도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사님들 커리는 잘 따라야 할 게 우리가 그 강사님의 커리를 다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그걸 다 따르게 되면 나머지 과목이 밀립니다. 필요한 강의 위주로 먼저 들으시면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강사님들의 개정판은 늘 늦게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을 목표로 합격을 목표로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개정이 필요 없는 과목은 작년 걸로 미리 들어서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법 과목은 개정을 들어야 돼요. 개정이 되니까. 하지만 법 과목이 아닌 과목, 국어, 한국사, 영어, 개정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국어도 필요에 따라서는 뭐 개정된 건 어떤 특강이나 아니면은 추록으로도 보완할 수 있고요. 한국사랑 영어는 거의 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전 교재로 먼저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강사님 짜놓은 커리는 재시생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커리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만 하시고 내가 봤을 때 어떤 커리는 강의가 필요했다. 이런 커리는 들어도 되지만 다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걸 다 듣다 보면 나머지 과목이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자, 계속 한번 들어볼게요. 자, 선재쌤은 2021년 기출문제집이 있어서 기출은 선재쌤 거 들어갈 것 같고 선생님께서 선재쌤 커리를 타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선재쌤한테 들었던 이해 안 갔던 부분이 병태쌤 입문 듣고 이해 가서 선재쌤보다는 병태쌤이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선재 선생님의 단점은 어느 정도 안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하거든요. 저희 수험생분들도 이선재 선생님이 잘 안 맞으신 분들은 김변태 선생님, 뭐 건규 선생님, 고혜연 선생님 많이 바꿨습니다. 강사님들이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선택 과목 폐지가 되어서 전 과목 다 균형적으로 공부를 잘해야 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제는 공통 과목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5과목이 다 중요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5과목을 최대한 균등하게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약 8개월 정도를 공부를 했는데 남는 게 없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답답해요. 자,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기본서를 안 보고 무턱대고 기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시 보완하면 돼요. 그거는 기본서를 안 들었으면 기본서 필요한 부분은 기본서 강의 들으면 되는 거죠. 공부하느라 힘들다고 뭐든 저 먼저로 배려해주신 우리 부모님에게 결과가 이래서 죄송하지만 남은 기간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좋은 결과 받고 싶어요. 맞아요. 부모님한테 죄송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요. 우리 수험생분께서 부모님 괜히 막 눈치 보면서 죄송해가지고 위축돼가지고 공부 제대로 못한 것보다는요. 철저하게 만약 지원 받을 수 있으시면요. 지원 받으시고요. 최대한 빠르게 합격하세요. 이 공무원 시험에서 지원 받을 수 있으면 지원 받으셔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셔가지고 빠르게 합격하신 다음에 합격하고 나서 현직돼서 이제 일하시고 갚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너무 눈치 보지 마세요. 위축되면 안 됩니다. 부족한 점은 보완하면 되는 거예요. 자, 텍스트로 제 지난 수험 기간 공부한 걸 적느라고 횡설수설하게 적어서 죄송해요. 바쁘시지만 시간 나실 때 읽고 제 메일로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답변 드릴게요. 자, 우선 지금 보니까요. 국어 과목 한번 볼까요? 국어 과목은 이선재 선생님 지금 강의가 어려워가지고 김병태 선생님 어쨌든 뭐 이론 강의를 듣는다고 할게요.
좋습니다. 자, 이론 강의 들을 때는 너무 이해 암기, 문법, 이론 강의 들을 때 이해 암기 복습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이해 암기 복습하면 좋기는 하지만 너무 어렵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과목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어차피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 들을 때는요, 인강을 완강하고 그 다음에 필기 위주로 해주시고 넘어가세요. 끝. 다음에 기출은 이제 이선재 선생님 교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선재 선생님 뭐 강의를 들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좀 나눠주는 거예요. 이론 강의를 들을 때는 문법 위주만 들으세요. 문법도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기출을 들어갈 때부터는 여기서는 나누셔도 괜찮습니다. 기출 문법 인강 듣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강하시고 이선재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중요한 거 필기하시면 되고요. 뭐 하루에 3시간 반 정도 투자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뭐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자 성어. 요거는 뭐 김병태 선생님도 괜찮고 이선재 선생님 것도 괜찮고요. 만약에 한자 성어를 본다면 기본서에 있는 걸 보셔도 좋고 기출에 있는 걸 봐도 좋고 아니면 뭐 어플에 있는 걸 봐도 좋고 만약에 김병태 선생님 걸 본다고 하면은 뭐 특강을 들으셔도 좋고요. 얘는 한 30분 이내로만 해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부담되면은 자투리 시간에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자는 우리가 공부할 게 너무 많고 공부한 거에 비해서 안 나올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공부하기는 부담이 되지만 그렇다고 또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한자를 버리면 안 돼요. 다섯 과목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자는 눈으로만 봐주세요. 한자는 한 10분 이내로 눈으로만 보고 대신에 기출 한자 성어나 사자 성어는 요거는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20분 이내로요. 시간이 부담스러우시면은 요거는 자투리 시간에 넣으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학과 비문학 들어간다 할게요. 문학과 비문학은 만약에 기본부터 다 듣고 싶다. 그럼 기본서 들으세요. 만약에 수험생 분께서 기본서를 전에 들은 적이 있다면 저는 기본서를 듣지 말고 마무리를 그냥 바로 들으라고 할 텐데 지금 기본서를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기본서 들어가는 거죠. 자, 문학과 비문학 들어가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문학은요, 뭐 현대문학 또는 고전문학, 양이 너무 많아요. 기출만 봐더라도요. 이선재 선생님 기출실록 보시면은 현대문학이나 또는 고전문학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를 풀려고 하면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국어 국문학과도 아니고 지금 수능을 얼마 본 것도 아니고 시간이 꽤 오래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인트를 알고서 풀기는 너무 오래 걸리고 차라리 그냥 분석을 해주세요. 인강을 듣거나 독학을 해서 해설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학작품 위주로 철저하게 뭘 물었는지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비문학은 직접 우리가 풀어야겠죠. 직접 풀고 이제 답의 근거 찾는 연습하시고요. 그래서 문학, 비문학은 한 1시간 반 정도? 그래서 기출 들어갈 때는 좀 나눠주세요. 문법 파트, 그리고 한자 성어, 그리고 문학, 비문학 이렇게요. 그럼 3시간 반에서 이렇게 골고루 해주는 거죠. 문법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그리고 마찬가지로 문학과 비문학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자 성어. 그리고 고유어나 이제 기타 등등등은 자투리 시간에 해도 좋고요. 아니면 주말에 몰아서 놓고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김병태 선생님 문법 이론 강의 끝났어요. 근데 사실 이론 강의 끝나고 이제 기출 이선재 선생님 강의 듣잖아요. 그래도 문법이 잘 안 잡힐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면 문법의 양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선재 선생님 한 권을 정리하는 마무리 문법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병태 선생님 문법 이론 강의 듣고 그 다음 기출 이선재 선생님 강의 듣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그러니까 이거를 좀 빠르게 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기출을 풀려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년에 5과목을 우리가 고득점을 맞아야 되는데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봤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이 틀립니다. 차라리 분석을 빨리 해주시고 암기를 더 많이 해주세요. 그래도 문제를 좀 풀어야 하는 연습을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 푸는 거는 우리가 기출을 해독한 후에 나중에 모의고사에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법은 이론 강의 빨리 듣고 그다음 기출 들으면서 관련된 문법 사항으로 이제 단원별로 기출해서 직접 적용하는 연습 해볼 거고 마무리를 듣는 겁니다. 그 후에 계속 문법은 기출 문법
마무리를 같이 암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자 한자 성어는 계속 꾸준히 봐주시고요. 그리고 문학, 비문학도 마찬가지죠. 기본서 다 보고 나서 접근법 같은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 기출, 만약 분석을 다 했다. 그러면 문학을 일단 계속 암기해 주세요. 하지만 비문학은 우리가 폈던 걸 또 풀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선재 선생님 뭐 독해야 산다. 뭐 이런 거 프린트 계속 꾸준히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후에 나중에 문제풀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내년 한 1월 때 정도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모의고사는 내년 한 1월. 시험이 우리가 국가직이 4월이라고 하고 지방직이면 6월이라고 할게요. 당연히 뭐 선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당연히 변경될 수는 있겠지만 문제풀이는 적어도 늦어도 3개월 이전에 들어가면 안 늦습니다. 그 전까지 기출 계속 해독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만약 문제풀이 들어간다 했을 때 크게 문제풀이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공기출 사이트를 가거나 아니면 시대고시 출판사에서 나온 기출이 답이다. 각 과목별로 교재가 있습니다. 이게 시행처별, 연도별로 다 모아놨어요. 공기출 사이트 가서 필요한 구급, 국가직, 지방직, 최근 기출 위주로 다운받으셔도 좋고요. 또는 시대고시 출판사에서 기출답이다. 국어편을 사셔도 좋습니다. 20문제 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기존에는 단원별로 기출을 풀었다면 여기서는 시행처별로 20문제 푸는 연습도 하고 최신 기출이니까 아무래도 최근 각 과목별로 시험, 출제, 경향 같은 걸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어디서 많이 나오는지. 자, 두 번째. 과목별로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 또는 OX 문제집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집으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단원별로 내가 약점이 뭐가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교재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단원별로 우리가 약점 체크를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떤 파트에서 뭐가 틀렸는지. 종종 그런 질문을 하죠. 내가 기출을 내가 지금 제대로 잡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내가 지금 기출을 제대로 암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거는 이런 데서 확인하시면 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기출을 풀려고 하면은 회독을 많이 못해요. 기출을 안 풀고 오히려 회독을 더 많이 하면서 암기를 하시고요, 기출까지는. 대신에 나중에 이런 모의고사, 문제풀이 3단계에서 푸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동형 모의고사. 전범위 모의고사. 자, 그런데 사실 이런 동형 모의고사, 전범위 모의고사는 저는 늘 강조하지만 문제가 좋지 않아요. 어려워요.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강사님들은 여러분들의 강의를 1년 동안 팔기 위해서 어렵게 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봉투 모의고사 정도에서 쉽게 내죠. 자신감 떨어지지 않게끔. 그래서 이 동형 모의고사, 전범위 모의고사는 사실 실력 측정이 안 돼요. 저희 수강생분들도 막 동형 모의고사 푸는데 막 60점 나오는데 실제 시험 가면 90점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 전범위 모의고사는 점수는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실전 연습을 해보자. 실전 연습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있겠죠. 5과목 순서, 5과목을 다 같이 모아놓고 모의고사 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과목 순서, 본인이 선호하는 순서 있으면 선호하는 순서로 해도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래 순서대로 풀려고 하고요. 대신에 여러분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5과목 풀 때 여러분들 뭐 이렇게 풀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A, B, C 과목을 잘해요. 자, 그래서 뭐 잘하는 과목을 앞에다 놓는 거예요. 못하는 과목을 뒤에다 놓는 거죠. 근데 이게 변수 생기는 건 뭐냐면 잘하는 과목에서 갑자기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지역적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연습이 안 돼 있으면은 여기서 시간이 많이 뺏겨가지고 정작 못하는 과목에서 시간이 부족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영어나 국어를 언어 과목 있잖아요. 막 국어, 영어를 마지막에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앞에서 우리가 집중력 다 떨어지고 나서 여기서 갑자기 언어 과목 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순서대로 풀되 만약에 국어를 처음부터 풀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럼 한국사 정도는 국어랑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과목 순서 정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 배분 이런 연습을 해보는 거죠. 국어는 예를 들어서 20분, 영어는 한 30분, 한국사랑 나머지 과목은 한 10분에서 12분.
OMR 카드 정리 연습도 해봐야겠죠? OMR 카드 한 5분에서 8분. 대략 잡고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풀다 보면은 뭐 어려운 회차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국어를 20분 잡고 푸는데 갑자기 40분 걸리는 거예요. 그럼 넘어가셔야 돼요. 왜냐면 국어를 40분 걸려서 풀면은 문제는 뭐냐면 뒤에서 풀 수 있는 문제를 20분 못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넘어가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틀리라고 내는 문제 나옵니다. 분명히 20문제 중에서 뭐 한두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합격생분들은 틀리라고 내는 어려운 문제 나오면 아 이거 변별력 100점 방지용 문제구나. 내가 모르면 안 돼도 모르겠다. 왜? 다 같은 비슷한 선생님의 교재 강의를 받기 때문에 내가 모르면 안 돼도 모를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내가 못 맞추면 안 돼도 못 맞출 확률이 커요. 그걸 맞추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빨리 넘어가고 뒤에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맞추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근데 이런 연습이 안 된 수험생분들은 틀리라고 내는 문제를 같이 찾기 시작해요. 같이 막 풀려고 하는 거죠. 그럼 못 풀고 거기서 시간이 부족해지고 또 뒤에 맞출 수 있는 문제까지 못 풉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넘어가자. 그 다음에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이것도 필요하죠. 어려운 회차 풀면은 여러분은 집중력 빨리 떨어집니다. 그래서 집중력 계속 꾸준히 유지하는 연습 하시고요. 또 오답. 분명히 이 정도 단계에서는 틀린 문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실수해서 틀리는 경우. 내가 맞출 수 있는데 실수해서 틀린 경우도 있죠. 뭐 복습을 안 했거나 암기를 안 했거나 진짜 실수를 했거나 보완해야죠. 반성하고.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연습, 여기서 이제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실제 시험장에서 실수를 안 하죠. 근데 이런 연습을 안 하면 당연히 시험장에서 긴장해서 실수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틀린 문제 중에서 진짜 지역적인 문제 있을 수 있죠. 그런 지역적인 문제는 그냥 참고만 하자. 아, 이런 문제도 있구나. 자,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동형모의사나 전보의모의사 풀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런 연습은 나중에 시행착오 기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이런 방향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국사는 지금 공부를 안 하셨다고 하는데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사 같은 경우도 기본서 강의를 안 봤다고 하면 기본서 강의를 그냥 빨리 봐주세요. 네, 한국사 양이 너무 많아요. 자세하게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인강 듣고 완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재시생분들 중에서 기본서를 보신 분들은 굳이 기본서 안 봐도 돼요. 그런 분들은 필기노트, 판서트를 봐도 되는데 기본서를 안 보신 분들은 기본서를 보시고요. 근데 시간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럼 기본서 대신 필기노트나 또는 판서트를 보셔도 됩니다. 한국사는 필기노트, 판서트도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자, 기본서를 보든 필기노트를 보든 판서트를 보든 하나 봤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기출 들어가는 거죠. 기출 같은 경우는 전환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기출 교재가 상당히 해설이 상세합니다. 근데 단점은 양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문동균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해설이 자세합니다. 마찬가지로 양이 많아요. 반면에 고종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양이 적습니다. 좋아요. 줄여나가는 공부하기 때문에. 반면에 해설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고종훈 선생님 거 강의 고종훈 선생님 거 기출을 보실 분들은 강의를 좀 활용하기에 저는 추천하고요. 전환기 선생님, 문동기 선생님 걸 보실 수험생분들은 강의를 안 봐도 됩니다. 해설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대신에 양이 많은 거는 우리가 우선순위 위주로 줄여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결국은 강의를 보든 또는 기출을 독학을 하든 우리는 기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단원별 기출이기 때문에 단원별 기출 우리가 분석할 때는 첫 번째로 단원별로 출제 범위를 확인해 주세요. 각각 파트별로 뭐가 시험에 나오는지. 자, 두 번째, 이건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기양, 선지, 해설 하나하나 다 기출 OS 포인트로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답을 정답으로 싹 다 바꿔놓으세요. 한국사가 워낙 기출 많기 때문에 풀려고 하면 안 돼요. 풀지 말고 우리가 빨리 분석하고 회독을 더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괜히 어설프게 풀려고 하다가 시간 많이 뺏기고 다른 과목 공부 시간 부족해지고 그러지 마시고 기출까지는 분석해 주세요. 기출은 우리가 기출은 우리가 시험 족보라 생각하시고 기본서처럼 다다다 보셔야 되고 푸는 건 나중에 우리가 문제집으로 풀면 됩니다. 모의고사나. 자, 오답을 정답 바꾸고요. 그리고 해설이 잘 나온 교재는 해설에 관련된 문제에
기본서처럼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분석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해독하기 전에 필기노트나 판서노트가 안 보신 분들은 여기서 한번 중간에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빠르게 흐름 파악 위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1회독 때 보신 분들은 바로 기출 2회독 들어가세요. 그럼 필기노트, 판서노트를 봤다는 전제 하에 자, 2회독 들어갈 때는요. 2회독 들어갈 때는 다 보지 마시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구급 일반 행정지 준비하니까 주요 기출에서 중요 포인트 위주로 좀 나눠서 봅시다. 자, 기출에서 중요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였죠. 첫 번째, 강사님의 인강을 들으신 분들은 강사님이 선별해준 중요 포인트 보시고, 두 번째, 기출을 앞으로 해독을 많이 하다 보면요 자주 반복되는 중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런 거 위주로 먼저 보세요. 만약에 이런 포인트가 내가 도저히 판별이 안 된다. 그러면 9급 준비하시니까 9급에서 주요 직렬 위주로만 보세요. 소방 준비하시면 소방 직렬 위주로 보시면 되고, 경찰 준비하시면 경찰 직렬 위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9급 주요 직렬, 뭐 9급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이렇게 해볼까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중요 포인트 위주로 보는 거예요. 항상 다 보는 게 아닌 이유가 다 보면 양이 너무 많아요. 워낙 페이지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 포인트 위주로 보시되, 또 다 보지 마시고 처음에는 뭐 홀수, 그 다음에 짝수 나눠서 보시면 더 빠르게 더 반복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강사님들 보통 복습을 권할 때는 뭐 그날 공부하고 그날 복습하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재시생분들 가능한 방법이고요. 초시생분들은 복습할 시간이 없어요. 일단 회독도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복습은 회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홀수 짝수 나눠서 보면 좋은 이유가 빠르게 더 복습을 여러 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독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중요 직렬 위주로 좀 나눠서 보자. 그러면 3, 4회독 정도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때부터 누적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해 암기가 조금씩 됩니다. 그러니까 3, 4회독 하기 전까지는 잘 이해 암기가 안 돼요. 그러면 이 단계는 우리가 과연 집중할 수 있을까?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버티셔야 합니다. 하지만 3, 4회독은 돌려야지 이해 암기가 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꼼꼼히 공부하면 됩니다. 절대 여러분들 기출 1, 2회독까지 꼼꼼하게 공부하지 마세요. 그럼 느려집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 5과목 공부해야 돼요. 한두 과목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3, 4회독에서는 이제 집중적으로 암기할 거 암기해 주세요. 뭐 특정 기간 동안에는 나는 한번 뭐 필기노트나 판서노트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보겠다. 그러면 이거 뭐 특정 기간 잡아놓고 집중적으로 암기하셔도 좋고, 나 기출 회독하고다 보니까 이거 좀 암기를 해야겠다. 그런 분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한국사에서 문화사가 약하다. 그럼 문화사 파트만 집중 좀 봐도 좋고요. 그래서 이 3, 4회독부터 좀 필요에 따라서는 특정 파트 뭐 암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3, 4회독 하면서 이렇게 주요 직렬 위주로 보자는 거죠. 또 여기서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게, 저 혹시 중간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기본서 돌아가서 다시 찾아봐도 될까요? 이해 안 되는 거는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왜요? 지금은 이해 안 되는 거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가 되는 걸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거는 우리가 회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연스럽게 암기를 하다 보면 이해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필기노트 판서노트도 체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자, 그래서 이렇게 3, 4회독 누적 반복하면서 특정 파트 계속 암기해 주자는 거죠. 그 다음 5, 6회독 정도 한다고 할게요. 그리고 3, 4회독에서 또 요거 해야죠. 2회독에서 해도 괜찮고 3, 4회독에서 괜찮은데 우리가 선별을 해줄 거예요. 자, 아는 것은 보기와 선지 해설을 하나 다 50포인트 보시면요 상당히 양이 많아요. 그거를 아는 것은 삭제, 소거를 합니다. 아는 것을 삭제, 소거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였죠. 첫 번째, 다음 해독에서 모르는 것 위주로 보기 위해. 학교학생분들은 철저하게 아는 것을 삭제하고 모르는 것 위주로 보기 때문에 그 모르는 부분에서 시험에 나오면 맞춥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불합격생들은 다들 불안해가지고 아는 것을 계속 보려고 해요. 계속 보다 보니까 정작 모르는 거를 잘 못 본다는 거죠. 합격생들은 철저히 준하는 공부를 하는데 불합격생들은 불안하니까 밀려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은 확실히 줄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는 것을 삭제해야지 다음 회독에서
더 빠르게 볼 수 있다. 만약에 기출을 1회 독하는데 뭐 45일이 걸린다고 해보죠. 이건 다 달라요. 그냥 예입니다. 그래서 삭제를 해야지 2독 때 뭐 30일. 3회 독할 때는 뭐 한 20일 정도 걸린다 할까요? 4회 독할 때는 한 10일, 뭐 5회 독할 때는 뭐 5일이라고 해보죠. 이건 하나의 예예요. 6회 독할 때는 뭐 하루라고 할게요. 뭐 842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우리가 시험장 가기 전까지 그 두꺼운 기출을 하루에 한 번 볼 수 있을 정도. 근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출을 풀려고 하면 못합니다. 이렇게. 안 풀면 가능해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삭제 소거하자. 그리고 기출이 전환기 3.0이 거의 900페이지가 넘는데 우리가 기출을 한 페이지당 보기양 선지 해설 하나 다 포인트를 볼게요. 그럼 기출 한 페이지당 10개 포인트가 나온다고 하면은 페이지가 900페이지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기출만 해도 거의 9,000개의 포인트 나온다고요, OX가. 근데 우리 시험은 20문제 4지선다형입니다. 그러면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80개 포인트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기출만 제대로 잡아도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80개가 기출을 벗어날 리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만약 벗어나는 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건 틀리라고 내는 문제다. 괜찮다. 다른 분들도 틀린다. 근데 반대로 기출만 돌리면서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수험생들이 기출을 못 돌리는 이유.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강사님의 커리를 그대로 따른다? 그럼 못 돌리죠. 강사님은 기출 끝나고 나서 기출 계속 보는 게 아니라 다음 과정 팔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과정 보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기출 못 돌리죠. 두 번째, 수험생들은 처음부터 꼼꼼하게 공부하려고 합니다. 꼼꼼히 공부하면 못 돌려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3, 4회독 하고 5, 6회독 할 때는 이제 모르는 거 위주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도 만약에 이해 안 되는 거 있다. 그럼 이때는 뭐 기본서 봐도 좋고 뭐 인강을 다시 체크해도 되는데 근데 그럴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 회독 안에서 거의 다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회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후에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한 남겨놓고 3개월 전에 문제풀이 들어가면 됩니다. 문제풀이. 아까 말했듯이 뭐 공기출이나 시대고시 문제집 사가지고 연도별로 기출 다운받아서 풀어보고 두 번째는 진도별, 단원별, 모의고사나 OS 문제로 진도별과 단원별 약점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전보의 모의사를 푼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참 1년 동안 이거를 빠르게 해독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너무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행정법과 행정학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기본서로 이제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할게요. 나머지 과목도 비슷해요. 행정법. 일단은 기본서 완강. 그리고 기출도 완강. 기출 풀지 마세요. 분석하세요. 왜냐면 기출 차라리 분석하고 회독을 더 많이 하는 게 낫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나중에 마무리 강의 듣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출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최신 팔레트 강 나중에 꼭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문제풀이 하면서 계속 기출 반복해주고 마무리 같이 보면 되겠죠. 마무리가 없으면 기본서도 같이 봐야겠죠. 행정학도 마찬가지죠. 행정학도 기본서 일단 완강하시고 행정학은 난해하잖아요. 기출 풀지 말고 분석하세요. 인강 듣고 뭐 합격 노트나 마무리 강의 들으시고 마찬가지로 기출 계속 분석하면서 마무리 강의 나중에 같이 계속 마무리 교재 계속 같이 보면서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계속 기출과 마무리 계속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결국 비슷하죠. 일단 이게 참 과정이 많아요. 여기서 기본서 기출 마무리는 빨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작년 인강 나온 거 있으면 그거 미리 들으세요. 절대 개정판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럼 너무 늦어요. 자, 영어 같은 경우는 지금 영어는 유일하게 공부한 게 많으세요. 제가 봤을 때. 자, 이동희 선생님 수능 단어 7도 정도 했으면 그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복합에이지? 저는 그냥 둘 중에 요거 복합에이지 어쨌든 3회 동안 끝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어휘 들어가세요. 공무원 어휘 같은 경우는 저는 사전식 교재를 본다고 하면은 심우철 선생님
복화 익스트림 2.0을 추천합니다. 교재 리뷰를 해봤을 때 어원이 잘 나와있고 연습법이 잘 나와있고 교재가 얇아요. 좋아요. 다른 강사님들은 어원 잘 안 나와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인강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동기 선생님 고득점 어휘 200제 인강이나 또는 기저귀 특강 둘 중에 하나만 들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정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부족한 인강은 왜 좋냐면요. 동의어 위주로 빠르게 정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두꺼운 사전식 교재를 보면 끝까지 다 봐야지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인강에서는 빠르게 그냥 기출 어휘랑 생활영어 위주로 빠르게 정리해 주셨는 거죠. 자,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독해용 어휘 노트를 만들어서 평상시에 독해집에서 모르는 단어도 정리하시고 나중에 기출 풀면서 어휘랑 생활영어 정리하시면은 이 독해용 어휘 노트가 이러한 교재나 인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격 영어 구문 이해도 정도 하고 합격 영어 문법 이해도 그리고 구문 천재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봤을 때는 문법 같은 경우는 지금 빠진 게 뭐냐면요. 단원별로 문제풀이가 지금 비약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인강을 들은 건 들은 건데 그걸로 단원별로 적용하는 연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중앙연문법 3800제 3학년 이게 기초 문법 위주로 단원별 연습을 할 수 있고요. 또 좋은 교재 추천하는 패스 시전 영문법 5. 이 교재는 이론과 포인트 잘 나와 있고 단원별 적용 연습 잘 나와 있습니다. 이론 과정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랜덤 문제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로 나중에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돼서 제가 잠시 블로그 들어보면 영스파 부평점 네이버 블로그 들어가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칼럼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공무원 경찰 소방 칼럼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국가지치번지 영어 독학 쿼리 제가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이거 나중에 한번 꼼꼼하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쉬운 강사님들 영어 강사님들의 교재는 인강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해설이 부족한 것도 많고 좀 어려운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영어 같은 경우는 1년 강의 다 팔려고 하면 어려운 교재를 여러분들이 풀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풀고서 좌절한 다음에 아마 계속 인강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쉬운 영어 강사님들의 인강을 봐도 합격을 할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아마 제대로 이해도 안 되고 단계별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어려운 과정만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독학교재 좋은 걸만 다 선별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문 같은 경우는 지금 본 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해독 할 때는 다시 한번 해석 연습을 하고 해석이 안 되는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독해 노트에 모아놓고 거기서 문장 구조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독해 노트는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모아놓는 거예요. 그런 문장을 모아놓으면 내가 약한 문장 구조 그리고 구문이 보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영어 독해 같은 경우는 영어 강사님들의 독해 교재가 거의 다 기출을 따갖고 설명이 자세하지 않아요. 저는 자이스트의 독해 추천합니다. 해설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자이스트 독해. 그리고 추후에 나중에 영어는 유일하게 연도별 기출을 푸시기 바랍니다. 제 그 블로그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왜냐면 강사님들은 기출을 추천 안 해요. 기출만 부족하다. 그리고 강사님들은 보통 그 다음에 자신들의 어려운 교재를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는 어려운 문제는 연도별 기출 충분해요. 연도별 기출 너무 많아요. 2010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이거 한 140회 이상이 돼요. 요거 하루에 하나씩만 풀어도 4개월 이상입니다. 요걸로도 충분합니다. 영어 강사님들은 보통 공포 마케팅 많이 써가지고 어려운 몇백째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자신감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 영어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다른 것도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제가 여기서 자세히 설명은 안 할게요. 나중에 블로그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5과목 한번 상담을 해봤는데요. 일단 1단계는 기본서 아직 안 끝낸 과목이 있으면 기본서 빨리 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전엔 영어 고정시키고 오후에는 예를 들어서 한국사, 저녁에는 국어를 본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기본서 다 안 끝냈다는 전제니까 이걸 보시고 한번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1단계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빠르게 해가지고 한국사랑 국어를 빨리 끝내주세요. 자, 이게 끝나시면은 이제 행정법, 행정학을 넣는 거죠. 영어는 매일매일 합니다. 영어는 언어 과목이라서 오전에 그냥 고정시켜 버릴 거예요. 대신에 영어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해주시고 행정법과 행정학은 이제 기본서 빨리 끝내야 되니까 월, 화, 목, 금 4회 정도 넣는 거예요. 얘도 행정학도 월, 화, 목, 금 4회 정도 넣는 거죠. 대신 한국사랑 국어는 안 하면 안 되니까 기출로 바로 넘어가서 한국사, 수토, 기출. 그리고 국어도 수토, 기출.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한국사랑 국어를 이렇게 줄이는 이유는 한국사 국어를 줄여야지 행정법과 행정학이 빨리 끝나는 거예요. 1단계 목표는 기본서 완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사 국어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사 국어는 이미 앞에서 끝났잖아요. 기본서가. 행정법과 행정을 빨리 끝내야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5과목이 다 기본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영어랑 한국사 국어는 다음 과정이죠. 다음 2단계. 2단계는 기출 풀지 말자. 기출을 분석하자. 참고로 기출을 풀어야 하는 과목도 있어요. 기출을 풀어야 하는 과목은 자, 국어에서는 비문학 풀어야 돼요. 그리고 영어는 풀어야 됩니다. 우리 해석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전공 과목 중에서 우리 계산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건 풀어야죠. 근데 이런 과목이 아닌, 이런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은 풀지 말고 분석하고 암기해 주세요. 그래야지 해독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고정이 돼요. 오전 영어 매일매일. 오후 하루는 한국사, 하루는 행정법. 저녁 하루는 국어, 다음 날은 행정학. 대신에 국어는 한자 성어, 비문학은 매일 했으면 좋겠어요. 한자 성어, 비문학은 매일 하자. 행정학 하는 날도.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은 뭐 한국사가 부족하거나 행정이 부족해요. 그럼 두 가지 방법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날 그 과목 좀 넣어도 되겠죠. 행정법 하는 날 한국사 좀 넣고 국어 하는 날 행정학 넣어도 좋고요. 두 번째는 일요일날 살짝 그 과목을 넣어도 좋습니다. 이게 2단계. 기출 분석하고 기출 회독하면서 마무리 중간에 한번 넣으시고 자 이렇게요. 자 3단계. 시험 보기 한 3개월 전 빨리 들어가실 분들은 내년 한 1월달 이때 이제 문제풀이 3단계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시대고시나 공기출에서 시행처별 기출 다운받아서 풀어보시고 두 번째는 단원별이나 진도별 모의고사 OS 문제로 약점표 체크해보시고 마지막은 동영모에서 푸는 거.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다시 기출과 마무리 계속 암기해주는 겁니다. 이때도 참고로 기출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문제 푸는 연습 때문에 문제풀이를 하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내년 4월에서 6월달까지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 많은 거를 과연 해독을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서 이해 암기하지 마세요. 복습하지 마세요. 그냥 빨리 넘어가세요. 그리고 기출 풀지 말고 분석하세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플래너를 적으세요. 꼭. 플래너는 정리 이유가 뭘 공부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과목이 그 주에 뭐가 미비가 됐는지 체크하시고 그걸 일요일에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제가 큰 방향은 잡아줬는데 아마 공부하시면서 계속 막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기보다는 가장 우선시 되는 걸 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빨리빨리 봐야 할 것은 빨리빨리 봐주고요. 우리가 나중에 풀어야 할 것은 문제풀이에서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출에서 풀지 마세요. 영어는 기출을 풀어야 돼요. 왜냐면 영어는 우리가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영어는 단계별로 연습하는 게 중요하고 다른 과목은 빠르게 보시고 회도 여러 번 해주세요. 그럼 마음까지 보고 나면은 기출을 한 3, 4, 5, 6회 정도 하면은 언제 잡힙니다. 그리고 문제풀이에서 문제를 푸는 식으로 방향을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고요. 제 조언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응원합니다.